여러분들 멀티태스킹 하십시오. 식사 중에, 대화 중에, 그리고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늘 곁에 두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과 정확히 반대로 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둑따둑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릴스나 쇼츠를 보면서 1시간 그리고 3시간을 순삭시켰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비단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도파민에 중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베스트셀러이자 똑똑한 뇌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스타 브레인에서 얻은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집중력을 빼앗긴 시대 그리고 똑똑한 뇌 사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멀티태스킹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MIT 신경과학부 얼 밀러 교수는 그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 얘기를 합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진실, 그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더 낮았다라고 합니다. 훨씬 집중을 못하는 거죠. 특히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실험, 여기서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기저기 모두 정신이 팔려있는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철자를 암기해야 하는 실험에서도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잘한다라고 과시했던 이 멀티태스킹에서조차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오로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멀티태스킹을 한다라고 믿고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건 사실 여러 가지 과제 사이를 널뛰게 하고만 있는 겁니다. 뭔가 10초 만에 대상을 바꿀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뇌가 여전히 조금 전까지 하고 있던 일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잔류물이라고 합니다. 초점을 바꾼 이후에 뇌가 다시 임무에 100% 집중할 때까지는 수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소위 슈퍼 멀티태스커라고 불리는 소수 집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인류의 1% 한 자릿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멀티태스킹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널뛰기처럼 널뛰고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뇌는 멀티태스킹을 못하게 우리를 막아야 됩니다. 근데 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을 분비해서 보상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선사시대인부터 주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극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내 눈앞에 언제든 맹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멀티태스킹을 한 사람들이 정답률도 낮고 단기 기억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성적 사고의 핵심인 전두엽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는 여전히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주의 산만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뇌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폰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는 심지어 무음 상태일 때도 우리에게 회방을 놓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집중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의 매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자극적이고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무시하기 위해서 정신적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를 무시하는 것도요, 뇌가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똑같은 글을 펜으로 직접 받아 쓴 그룹과 컴퓨터로 타이핑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험이 끝난 직후에 컴퓨터를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강의 내용을 더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종이에 적은 사람들, 직접 손으로 쓴 사람들이 강연 내용을 더 잘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대자면 키보드로 입력하게 되는 경우는 들리는 단어를 그냥 받아 적기에 바쁩니다. 근데 펜으로 필기할 경우에는 키보드처럼 빠르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머릿속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뇌를 똑똑하게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잠, 그러니까 수면입니다. 집중력, 장기 기억 형성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뇌는 새로운 단백질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기 기억 형성, 이 과정은 뇌의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이거는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잠을 자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현대인들은 다양한 디지털 방해물들, 여기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저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정보가 기억으로 흡수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원동력은 우리의 뇌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원하는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시험 기간 때 잠을 줄여가면서 잠을 안 자면서까지 밤을 새워서 시험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느냐라고 한다면 거의 90% 이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기억으로 벼락치기로 공부한 것 뿐입니다.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공부 방식이에요. 순간적으로만 외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 이랬을 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보다는 무리해서라도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내 몸을 몰아붙이는 이런 과정들, 번아웃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롱런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왜 유럽과 서양에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는가? 또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꾸준히 계속적으로 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합니다. 뭔가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한 분야에 독보적으로 그리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보면 시험 시기를 맞춰서 벼락치기로 한 번에 끝나고 접어버립니다.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여요. 그렇게 번아웃이 오고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분야에 마스터피스가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휴대전화를 2600번 정도 본다라고 합니다. 즉 10분에 한 번씩 보는 꼴인데요. 현대인들은 그만큼 몰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뇌를 똑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인스타 브레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뇌과학에 입각한 노하우와 꿀팁을 알려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과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